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도 주제가 설교 말씀이 아름다운 노년을 위하여, 이게 어제 설교 말씀 주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100세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100세가 나한테 축복이 될 것인가 재앙이 될 것인가, 너무 심각해집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자고 자꾸 나를 오자고 해서 왔더니 이렇게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갑잔치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칠순잔치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인생 70 고레이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인생 100세 고레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초고령화사회가 됐거든요. 여러분, 노인정에 가셔가지고 60대가 노인정 가면 요거도 먹어. 욕 먹어요. 고스톱을 치시는데, 모여가지고 고스톱 치는데, 야 막내야 담배 사와라, 잔돈 바꿔와 하고 보니까 70대 80대가 네 형님 하면서 간다니까요. 60대 욕 먹습니다. 노인정 가면. 이렇게 이제 변해버렸어요. 이제 100세 시대가 됐다니까요. 내가 지금 100세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현재 나의 모습, 모든 유치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처지가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남아있는 이 5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50년, 40년을 더 사셔야 돼요. 40년 더 사셔야 된다니까요. 살고 싶지 않아도 살아야 되는 거죠? 네. 의사가 죽여놓지 않는다니까. 이제 앞으로 세대가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이제 또 시간이 더 지나면 명절 때 어머니 선물을 뭘로 해줘요? 어머니 뭐가 필요하십니까? 왼쪽 다리가 필요하십니까? 오른쪽 다리가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선물로 바꿔준다니까요. 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뭐 병원에서 나는 끝까지 살려놓는다니까. 앞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내 삶의 두려움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먹고 살만하시죠? 네. 먹고 살만하실 분이 문제예요. 직장생활 하고 있는 분들, 내 직장생활이 영원할 것 같아. 내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 나 매달 얼마씩 수입이 들어오니까 장사가 잘 돼. 손님이 계속 들어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죠? 내가 물려받은 재산이 많이 있어. 내 부모가 나를 계속 책임져주고 있어. 내 자식이 매월 나한테 큰 용돈을 주고 있어. 걱정이 없는 것 같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요, 한순간에 벌어질 수도 있더라고요. 당장 이게 모든 게 쓰레기가 될 수 있다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내일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삶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일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제가 어제 밤에, 저는 여기서 막 일을 보고 있는데 밤 11시 40분에 제 카드가 끊기는 거예요. 봤더니 병원이야. 밤 11시 40분에 제가 막 집에다가 문자를 보내봤어요. 그 작은 아들이 오늘 작은 아들 지금 수술하고 있겠네요. 작은 아들이 아침 9시에 수술이 들어갑니다. 원래 이제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코가 좀 시원찮아요, 저 시댁이. 그런데 약간 비염 증세도 있고 항상 이게 충동 증세도 있고 그래 이러는데 전화가 와서 계속 이제 숨을 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한쪽이. 그래서 병원에 검사를 받았더니 이 좁아진 거에 틀어져가지고 속뼈가 틀어져서 겉으로는 멀쩡해요. 근데 속뼈가 틀어지니까 한쪽을 막으니까 숨쉬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그거를 넓히면서 그 안에 주름도 펴야 되고 충동줄도 긁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술하는데 한 900만 원이 들어간대. 저한테 이제 허락받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 이제 수술을 해야 되지, 건강 문제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목숨에 연관된 게 아니니까 큰 보험 처리가 100%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입원을 해서 수술해. 아침 9시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병원에. 근데 밤 11시 40분에 병원에서 카드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문자를 보내봤어. 그랬더니 어제 비가 오고 천둥이 쳤잖아요. 비를 안 맞고 빨리 그 집에 들어가려고 막 내려가지고 아파트 계단을 팍 뛰다가 빗길에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찢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꼬매고 있다고. 이렇게 카드가 끊겨서 그런 거 꼬매고. 이미 제가 그 전에 이 수술 문제를 얘기하고 있을 때는 이미 자기는 병원에 가 있는 건데 저한테 말을 안 했더라고요. 제가 카드가 끊겨서 알았지.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아냐고요, 여러분. 저희 멀쩡했던 남편이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하루아침에 다 죽은 목숨이 돼가지고 당장 심장 수술하지 않으면 오늘도 죽을 수 있고 내일도 죽을 수 있는 상태인 걸 어떻게 하냐고요. 어제까지 펄펄 뛰어다녔는데 사람이라는 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내일을 기약할 수가 있겠어요? 삶의 두려움을 가지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준비.
아무런 준비 없는 이런 낙천주의자. 나는 뭐 어떻게 될 거야. 지금 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고 나한테 일정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런 낙천주의자들, 준비 없는 사람들은 사상두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래에 쌓은 성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한순간들이 앞을 보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경기가 오고 너무 힘들어지고 이럴 때 구조조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런 대책 마련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내 삶에 나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로 닥치는 데 나는 열심히 살 수 있어. 난 생활력이 너무너무 강해서 닥치는 데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 그런다고 이게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현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운전수입니다. 운전수가 목적지를 정확히 몰라.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몰라. 제대로 찾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애터미에 오셨다니까. 뭔가를 해보려고 오셨고 그동안의 삶을 바꿔보려고 오셨어. 내가 운전대를 쥐고 있는데 내가 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향을 잡지 못하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공의 길이 아닌 실패의 길로 가고 있더라. 실패의 길로.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문명을 완전히 통째로 바꿔버리고 있는 4차 혁명 시대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말 그대로 소비자 혁명 시대가 온 거야. 소비자가 모든 걸 결정하고 정하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모든 게 소비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호모사피엔스 너무 많이 좀 떠들고 있죠. 핸드폰을 든 인류 하나가 탄생을 하면서 완전히 세상 문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돌아왔는데 여러분 저는 이 아마존이라는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 이 열대 우리 제일 큰 열대 우림 지역이잖아요. 우리나라에 70배가 넘는데 그 광대한 숲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지금 이 아마존이라는 인터넷 종합 쇼핑몰이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고 미국에 50년이 넘는 백화점이 무너지고 있고 이런 오픈 매장들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백화점 30%가 다 문을 닫고 있다니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런 일이 막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상식으로는 이제 살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이 뒤바뀌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노동 종말의 시대에서 모든 걸 포기하는 세대들이 두려워요. N4 세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꿈도 펼치지 못한 청년들이 포기하는 세상을 포기하는. 그래서 연애하기를 포기하고 결혼하기를 포기하고 막 다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지. 책임질 수 있는 누군가를. 집을 사기를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자기도 책임을 못 지는데 어떻게 남을 책임져, 가족을 책임져? 막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너무나 무서운 사실은요. 인간관계를 포기한답니다. 희망을 포기한대요. 이 젊은이들이 인간관계를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사는 이런 포기 세대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게 주변에서 받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내 노동이 필요가 없어. 세상에 인간을 필요하지 않아. 노동 종말이 왔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배워서 대학원을 나왔어. 다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핸드폰 하나만 쥐고 있으면 그냥 딱 인터넷에 들어가면 내가 필요한 모든 정보가 나오는데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한 그 지식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지식이 돼버린다는 거야. 뉴스가 아니에요. 이제 신문이 아니고 구문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나오는 순간 이런 무서운 세대에 살고 있는데 이제 막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가진 이런 하나의 큰 거대한 이 덩어리들이 작은 업체들을 다 잡아먹고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누가 쏠리는 겁니다. 이 아마존이요. 어떤 매체에서 아마존을 한마디로 평가했는데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세요? 사전적으로 정의를 했어. 전통 있는 오프라인 이런 소매 이런 매체들을 소매 이 매체인 강자들을 줄줄이 잡아먹고 있는 저승사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마존이라는 것 때문에 다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왜 그 많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선택의 길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기적적으로 뭘 만났다고 그랬어요? 애터미. 이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애터미를 만났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는데 왜 애터미냐는 거지. 왜 애터미일까? 여러분
이 아마존이 하나의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종합 이 인터넷 쇼핑몰 다 장악하고 있는 이 아마존이 수도 없이 많은 업체들이 모든 걸 다 거기에다 자기 제품을 싣고 있는데 제품의 품질은 검증이 안 된다는 거지. 네. 수도 없이 많은 제품들을 올리면 가격 경쟁이 거기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네. 똑같은 칫솔 하나를 팔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수백 수천 개의 칫솔 업체들이 제품을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소비자들은 선택을 해야 돼. 어떤 게 제일 좋을 것인가 제일 쌀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그 가격 경쟁에서 지는 데는 안 팔리겠죠. 집어넣어도 거기에 집어넣어도 소비자만 좋을 뿐이지 내가 싼 걸 골라 사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거기에 제품의 품질은 검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존은 다 올려준다는 거지. 뭐가 팔려도 자기네가 남는 거니까. 근데 애터미는 어때요? 회사에서 철저한 검증 끝에 큐레이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정말 철저한 검증을 해가지고 정말 좋은 거를 우리 일품일사의 원칙으로 하고 있죠. 애터미는 네. 칫솔을 10개 업체에서 우리가 선정해서 갖다 놓나요? 10개 업체 거를? 아니죠. 최고로다고 말하는 거를 회장님이 수백 군데를 다 돌고 다니면서 직접 다 닦아보고 몇 년 동안의 검증을 거쳐서 이게 정말 최고다라고 본인이 인정하는 그런 정말 좋은 제품을 하나를 골라서 한 회사 거를 올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힘들게 고를 필요가 없이. 네. 그래서 그 회사도 살아남고 애터미도 되고 우리 소비자들은 힘들게 고를 필요가 없고 품질까지도 완벽하게 받쳐주는 이런 애터미는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근데 이 애터미가요. 그동안에 이런 토종 다단계들이 수명이 5년 정도 했대요.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에 빠진 사람들한테 니네 5년 지나봐. 그 회사 문 닫을 거야. 이런 말 참 많이 했었거든요. 5년이 지나도 그 회사가 건재하면 한번 생각해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2년으로 줄었대. 2년을 넘기지 못한대요. 다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네트워크 회사 중에 10년 동안 살아남은 다단계가 딱 6개가 있어. 10년 동안에 10년 동안 살아남은 다단계 어디 있어요? 아멘. 네. 아멘 있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뉴스킨 유니시티 하이링 준지 오래됐죠. 죽었어. 그 다음에 시크릿. 네. 이 6개 업체만 10년을 살아남았어. 10년을 살아남았는데 이 중에서요. 글로벌로 성공한 회사, 글로벌로 성장하는 회사 몇 군데예요? 네, 5군데. 글로벌로도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최근 1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성장을 멈추지 않은 회사. 1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성장이 떨어지지 않은 회사. 단 한 번도 성장이 떨어지지 않은 회사. 네,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애터미는 자랑할 만한 게 너무 많죠. 원가율이었대요. 원가율. 원가는 최고예요. 그러니까 품질이 최고로 좋지. 네. 이렇게 싸게 파는데도 가격의 원가는 최고라니까. 품질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품률은 어때요? 최저잖아요. 최저. 그래서 판매 관리비가 최저예요. 모든 조건이나 조건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 수출탑을 단 한 번이라도 탄 회사가 어디예요? 애터미밖에 없어요. 우리 애터미만 글로벌 수출탑을 계속 타고 있다니까. 네. 전 세계 직접 판매 랭킹에 100위 안에 한 번이라도 들어간 회사 애터미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국내 네트워크 중에 유일하게 애터미더라. 애터미. 사실은 모든 경쟁력을 다 뛰어넘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이 시대 유일한 도구를 우리가 만난 거예요. 어쩌자고 미리 여러분들이 검사도 해보지 않고 만난 거 아니에요? 뭣도 모르고 만나는데 이런 대단한 데를 만난 거 아니에요? 네. 1,000원이죠. 1,000원. 1,000원을 만난 거야. 모든 걸 비교해봐도 이 애터미를 따라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1,000원으로 우리가 애터미를 만났는데 꿈을 이루는 도구를 만났다고요. 여러분은 꿈을 꾸시고 목표를 세우셔서 여러분들 진행하시면 되는 건데 이제 꿈을 이루는 도구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선택을 했어. 그러면 이 선택에 대한 집중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모든 성공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공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공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네. 실패의 길을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공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사업이 시작되는 시기는 결단한 이유다. 내가 이 애터미를 알아보고 선택을 한 이후에
결단한 이후에 여러분들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정리가 돼야 결단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애터미라는 회사를 만났는데 이 애터미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더니 애터미 보상 플랜이 나한테 월 5천을 가져다 준다. 이거를 부인하시는 분.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했더니 애터미 최고 직급자가 되고 또 성공한 성공자가 되면 월 5천, 월 1억을 준대. 난 이걸 믿지 못하겠다. 처음 오신 분들은 억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제 네. 이거를 믿으세요? 네.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셨습니까? 네. 나한테 월 5천을 준다는 확신을 가졌어. 확신을 갖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확신을 갖는 순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무슨 사업자? 1번 사업자. 나는 내 계보도를 봤더니 내 계보도에 맨 위에 스폰서들이 다 보여. 그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계보도만 열면 막 위로 계보도가 꽂혀가지고 스폰서들이 다 보여.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계보도를 여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1번이에요, 1번. 나로부터 좌측과 우측에 하위로만 보입니다. 맞죠? 네. 여러분들 몇 번 사업자예요? 1번 사업자예요. 이 개념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 이게 1번 사업자라는 말이 들어야 여러분들은 자장격제가 나옵니다. 내 스스로 장수가 돼서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싸우고 무찔러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위에만 바라보고 보이지도 않는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두 줄 뻗어 내려간다는 이런 자장격제의 마음 갖고 내가 그냥 1번 사업자다. 지금도 저희 센터에는요.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1544 8580으로 전화하신 분이 있어. 1544 8580이 스폰서라는 거예요. 우리 김모모 스폰서님도 초반에 나를 전달해준 본인을 전달해준 스폰서가 날아가고 없어가지고 혼자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궁금할 때마다 1544 8580 물어보면 다 알려주잖아. 그게 나의 스폰서였다. 회장님이 나의 스폰서였다. 그것만 바라보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내가 1번 사업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스폰서가 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능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이런 마인드 면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일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자장격제의 마음을 갖고 시작하면 내 능력이 몇 프로요? 내 능력은 단 1%다. 단 1%에 1%. 1%만 써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뭐가 나온다고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1%밖에 못 써먹으니까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다니까요. 네. 그냥 특별한 사람이 없어. 그냥 겸손이 나옵니다. 겸손. 어깨 뽕을 빼라는 거죠. 귀를 열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직에서 막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던 사람 또는 자기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 많은 걸 누리고 있었던 사람은 여기 오셔갖고도 이 어깨 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귀를 열지 않습니다. 다 한다고 해. 한번 딱 듣는 순간 다 알았어. 다 알았어. 이제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이렇게 합니다. 알아서 진행을 하신다고 그래.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성공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인데 귀를 열어서 수용의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준 거 있죠? 책이 제가 저서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그래. 뭐 읽으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다 안다병 거짓고라지. 이런 책이 있어요. 다 안다병 거짓고라지.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이 항상 이렇게 힘들게 더 사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막 귀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열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내 능력이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오직 팀워크가 필요한 겁니다. 팀워크. 네.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항상 뭘 부르짖어요? 재심합력.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 자리에 서게 되더라.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대부분 성공하신 분들 보세요, 여러분. 지하실에서 노래방 했던 노래방 아줌마, 망한 식당 아줌마, 얼마나 제대로 경영을 못했으면 식당이 망했겠어요? 망한 성공한 식당 아줌마도 아니야. 망한 식당 아줌마야. 막 이런 사람들. 시골에서 소 젖자던 사람들, 미용실 원장님,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능력이 뛰어난 성공했을까요? 팀워크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재심합력을 통해서 내 능력이 아닌 팀의 능력으로 성공을 한다. 라인의 능력으로 성공을 한다. 네. 그래서 함께 하는 사업이다. 함께 하기를 거부하고 내 능력을 뽐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여기서 성공이 없다. 그냥 혼자 평생 팔아야 되는 사람은
내 인맥이 많고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팔아서 그냥 점수 넣어가면서 그냥 오토 판매사만 유지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 다음 길로 가는 길에 있어서 팀워크 없이 혼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스폰서와 밑에 있는 파트너와 함께 아산을 기대서 항상 뭉쳐서 같이 미팅이 이루어지면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월 5천이라는 이 꿈을 꾸게 된 거죠.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부터는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 네. 긍정적인 사람과 어울리고 싶으세요?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고 싶으세요? 말 딱 한마디 끊을 때 부정을 먼저 딱 얘기하시는 분 있죠? 네. 습관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여기 오신 순간 뭐가 된 거예요? 사장님이 된 거예요. 사장님이라고 부르시죠? 네. 사장님. 그냥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장님이 된 거예요. 1인 기업가라니까 사장님이 된 거예요. 그럼 사장은 사장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죠?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뭔가를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오픈을 한 거야. 우리는 무인점포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영업자라고 쳤을 때 가게를 오픈하죠. 투자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애터미는 안 들어가지만 일반 자영업자들은 투자금이 들어가잖아요. 가게도 얻어야 될 것이고 사람도 고용해야 될 것이고 인테리어도 해야 될 것이고 투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가를 지불한 거죠? 네. 대가를 지불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사장님들은 대가 지불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 대가 지불 마인드. 여러분들은 애텀이라는 걸 만나서 여기서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무인점포야. 돈이 투자가 되지 않아. 10원 한 푼 투자하지 않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대. 이런 어마어마한 걸 만났어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것이 처음에는 정말 큰 돈이 되지 않지만 내가 인내하고 견디고 이 성공의 방법대로 정말 따라했을 때 언젠가는 내 능력이 아닌 이 팀의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걸 얻을 수가 있대요. 이거를 믿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정말 큰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투자하지는 않았지만 내 마인드는 투자해야 된다는 거지. 내 대가 지불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정리하시는 순간 정말 큰 빅 비즈니스를 하기에 앞서서 내가 반드시 결단하고 절단을 해라. 절단을. 뭔가 내가 내려놓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걸 똑같이 하면서 성공이라는 건 없다. 왜? 애터미는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닌 이게 현실이 되거든요. 현실이 되거든요. 다른 것들은 그냥 꿈만 꾸고 꿈으로 끝날 수 있지만 애터미는 이게 반드시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같이 애터미 사업을 시작해서 함께 하자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실로 다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 눈으로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어머 저분이 안 될 것 같은데 결국 되네 하면서 다 연금자로 바뀌어서 지금 연금 소득을 벌고 있는 분들이 전부 100%라니까요. 100%. 저와 초반에 함께 했던 분들이 100% 연금자가 됐다니까. 꿈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런 큰 비즈니스 앞에서 여러분들 일반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와서 공기업에 들어가고 공무원이 되고 30년 20년 근무를 해서 정년퇴직해도 200만원 300만원 연금 받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런 평범한 아줌마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런 것도 투자하지 않고 와가지고 시간을 투자해서 열정 투자해서 어마어마한 걸 만드는 빅 비즈니스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공짜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단을 하세요. 내가 너무너무 모임을 좋아해서 맨날 사람들하고 술 먹기를 좋아해요. 절단하셔야죠. 나는 고스톱 하루에 한 번 안 치고 나는 잠 못 자. 우리 집이 하우스방이야. 절단하셔야죠. 모든 거에 앞서서 애터미가 우선순위가 됐을 때 여러분들의 100세는 정말 아름다운 100세 삶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다리 아프면 다리 하나 갈고 팔 하나 갈고 심장도 막 갈고 한 20년 30년 젊은 사람 꼴로 이렇게 하면 사는 거예요. 나중에 심장이 이제 만들어진 제대로 된 인공심장 쉽게 갈아 끼는 거 나오지 않겠어요? 나와요. 네. 골라서 하는 거지. 몇 세짜리로 집어넣을까 뭐 이렇게 하면서 얼마짜리로 집어넣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시대가 돌아올 건데 꿈의 시대가 돌아올 건데 그때까지 건강하게 사시려면 애터미에서 반드시 연금소득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니까. 그럼 이 큰 사업 앞에서 반드시 나는 대가 지불을 하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몇 번 사업자? 1번 사업자. 스폰서 찔러야 돼요? 안 찔러야 돼요? 단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미팅하고 항상 소통을 하시되 스폰서를 달달 볶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폰서들 얼마나 달달 볶아갖고 스폰서들이 못 견뎌서 떠나시는 분이 있잖아. 너 아니면 없냐? 나는 이 사람 붙잡고 할 거다 하고
뒤는 등을 돌리잖아요. 너무 달달 볶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려면 이 사업에 있어서 정말 연금성으로 벌기 위해서 내가 이 사업에 뿌리를 내리겠다 하면은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 결단하셨죠? 네. 결단을 했으면 사실 결단하기 전까지는 그분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단하기 전에 사업자를 제대로 된 사업자로 보고 너무 강하게 하시면 안 돼요. 결단하기까지 그 사람 시간은 비전을 주는 시간이죠. 네. 이 사람이 결단하려면 비전을 제대로 봐야 돼. 애터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알기까지는 정말 비전을 보게끔 비전 제시를 해주는 거고 결단한 순간에는 그 전까지는 좀 보호를 해야 돼. 마음이 사실 하루에도 수십 번도 왔다 갔다 하거든. 여기서는 막 금방 떼돈을 벌 것 같고 월 5천 나도 할 수 있다 이러고 갔는데 집에 가니까 막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 출근하면 다행이야. 전화도 안 받아. 전화도 안 받아요. 이런 걸 수도 없이 겪잖아요. 또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무슨 짓거리냐고 집에서 난리가 나니까 깽깽하고 들어가서 전화도 안 받잖아. 너 이상한 단계에 빠졌다 하는 순간에 나타나지도 않잖아. 이렇게 수도 없이 왔다 갔다. 네. 전에 하던 일이 익숙하거든요. 새로운 일을 하려니까 두렵거든. 저는 이게 쉽거든요. 했던 일이니까. 당장 나는 현실에 부딪혀서 당장 생활고 때문에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고민 끝에 예전 일로 돌아갈 수가 있고 또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냥 쉽게 하던 그 일을 찾을 수가 있어요.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또 간신히 또 전화해서 한번 나오면 또 이걸 보니까 막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막 누구 만나러 갔다가 고춧가루 한번 탁 맞고 오면 자존심 상하고 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거 아니면 못 먹고 살겠냐. 내가 먹고 살 때까지 세상이 기다려주겠지. 이러면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 없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맞아요.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비전을 주면서 이 사람을 끌어내는 이런 일을 하는 거고 딱 비전을 보고 결단한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집중하게 해줘야 돼요. 집중하게 하려면 목표가 나와줘야 되겠죠. 내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애터미 목표가 있어야 돼. 아무런 것도 없으면 그냥 왔다 갔다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나서는 이 사람이 판매사에 도전할 수 있게 해주고 어떤 목표를 줘야 돼요. 매일매일 뭐 예를 들어서 5명을 만나게 해주고 그 5명 중에 반드시 3명은 가입시키자, 1명은 가입시키자. 아니면 매일매일 나는 몇 PB를 팔고 들어오자라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좀 줘야 되는 겁니다. 강한 목표. 첫 번째 여러분들 오자마자 판매사 도전하신다는 마음으로 뛰셔도 괜찮아요. 네. 처음에는 반드시 또 알아야 되는 시간이 있겠죠. 너무 모를 때 나가시면 사실은 고춧가루 맞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총 맞고 그냥 쓰러집니다.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집으로 그냥 들어가야 돼요? 스폰서를 미팅하고 가야 돼요? 반드시 스폰서를 만나거나 전화 통화라도 하거나 톡이라도 해서 스폰서와 소통을 하고 가셔야 돼요. 총을 맞고 피를 흘리고 집으로 들어가면 집이 편해요. 집에 있는 친구들이 그냥 위로해주고 그냥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스폰서와 소통을 하고 그리고 계속 이 사업에 치료를 하셔야 돼요. 애터미를 통해서 치료를 하셔야 돼요. 세미나를 통해서 치료를 하시고 그래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판매사가 되고 오토 판매사가 돼서 매월 200만 원 정도라도 지속적으로 연금처럼 나오는 그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그 사람한테 투자 개념이 들어요. 투자 개념. 네. 막 돈을 투자하고 이런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에너지와 정성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네. 그 사람이 하루에도 살아남팔을 걷듯이 왔다 갔다 할 때가 그 때가 지나서 완전히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집중해주면서 투자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 사랑을 투자하고 내 에너지를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하고 같이 밥을 먹어주고 같이 시간을 내주고 하는 이런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 투자, 그 정성, 농부가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수확을 거둘 때까지 한 사람을 정착시키는데 그런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예요. 집중 몰입해야 되는 거예요. 네. 농부가 씨 뿌리자마자 결과 얻어내지 않는 거죠. 네. 수도 없이 말씀드리잖아요. 나무 심어놓고 왜 열매가 안 열리냐고. 거름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햇빛도 받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막 흔들어 대면 초보자 사람이 왔는데 그냥 막 거기서 키우지도 않고 막 털을 뽑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이 내가 이렇게 투자 개념으로 씨 뿌리를 마음으로 애지중지하면서 그 사람을 가꾸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오토 판매사가 되고 나면요. 내버려도 혼자 합니다. 내버려도. 그 정도의 시간만 지나고 나면 내버려도 혼자 다 알아서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라는 거죠. 나는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사람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내 파트너한테 집중을 하고 있는가? 남의 파트너한테 집중을 하고 있는가? 형제 라인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분 의외로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내 파트너하고 놀고 있어야 되고 내 파트너가 아직 없으면 내 스폰서와 놀고 있어야 되는데 형제라인과 놀고 있어. 어떡하냐고요. 형제라인만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 내가 에이전트인지 판매사인지 팀장인지 국장인지 내 현 주소가 어디냐 내 포지션이 어디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자와 실패자의 분기점을 봤더니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의 사업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하잖아. 애터미에 오셔서 이렇게 앉아 계신데 네, 말 그대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네. 여기 6개월 1년 다녔다 하는데 사업 설명도 못해, STP도 못해, 제품 설명도 잘 못해, 보상 플랜도 못해. 너네 그럼 회사 뭐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데 해도 말을 잘 못해. 버벅거리고 막 스폰서만 찾는 거지 막. 큰일 났습니다. 빨리 오세요.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한다고 본인이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궁금증은 좀 남겨둬야 됩니다. 너 그거 궁금하면 그거는 와서 들어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궁금증을 유발할 정도의 이 설명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똑똑한 물은 사람 못 데리고죠? 왜요? 다 설명을 해버려갖고 하나도 안 궁금해 그 사람이. 이미 다 풀려버렸어 궁금증이. 올 이유가 없어. 네. 어느 정도 설명하면서 약간 궁금하게 만들어줘야 너 그거는 나 잘 모르겠으니까 와서 들어봐. 아니면 내가 설명하는 건 네가 이해 못할 수 있어. 직접 와서 들어야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어. 하면서 궁금증을 함께 해서 오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건 내 능력이 크게 필요하진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사업도 이해를 못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네트워크 사업의 본질조차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애터미 사업이요. 이걸 사실 이게 더 문제거든요. 애터미 사업을 하시면서도 1년, 2년 됐는데 아직도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이 틀은 성공자들이 나오는 비전, 막 이런 거 비전을 보고 애터미가 어떤 거라는 걸 아웃라인 알려주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깨닫는 게 너무나 많죠? 네. 3년이 지나야 안 되잖아. 아 이게 이런 사업이었구나. 이걸 또 깨달아. 계속 여러분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게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스폰서와 파트너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 빨리 배우게 돼요. 미팅이 자주 있어야 됩니다. 상담을 자주 해야 돼요. 상담이 없는 사람은 일을 안 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중요한데 뒷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뒷공부. 여기에서는 그런 게 나오지 않잖아요. 사업의 세세한 부분 터치를 여기서 다 해줄 수가 없거든요. 전반적인 것만 알려줄 수 있을 뿐이지 그거는 내 스폰서와 테이블 미팅을 통해서 이런 저녁 시간대나 짝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사업을 진행할 때 그게 엄청 중요해요.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사실 필요하고 여러분들 저는 이제 여러분들 뒷공부 좀 하자고요. 사업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누군가한테 좋은 영향력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제가 지나가다 그 사람 들었어요. 사람을 붙잡고 계속 이러고 저러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내 사업에 개념이 없으면 내 파트너를 데리고 그런 얘기도 하고요. 내 파트너를 내가 잡아먹어. 얼마나 힘들게 초대를 해서 데리고 왔는데 또는 내가 직접 데리고 오지 않았어도 나를 통해서 내가 모시고 온 그분이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다 내 파트너죠? 애터미는 무한단계잖아요. 무한단계. 애터미 너무 쉬운 사업이에요. 무한단계. 내가 있으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모시고 왔던 지인 A, B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온 것도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다 내 밑에 파트너예요. 또 이 사람이 뻗어내야 거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애터미에서는 내 능력이 크지 않고 내가 많은 사람을 초대하더라도 결국은 이 라인의 힘으로 처음에는 정말 두 줄로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거대한 두 개의 그룹이 되면서 내 사업이 커지면서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내가 내 파트너가 모시고 온 파트너 또 내가 모시고 온 이 파트너를 자기가 죽이는 거야. 그냥 미팅 앉아가지고 수다 떨고 잡담을 하면서 쓸데없는 얘기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터미 초반에 돈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초반에 안 되죠. 저는 애터미가 초반에 돈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새 가슴이거든요. 주가슴이거든요. 큰 돈을 투자하고 이걸 사업 시작한다고 저는 못했어요. 10원 한 푼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빨리 돈이 되려면 돈 치고 돈 먹기, 펀드, 피라미드 이런 데 코인 이런 데 가셔야 돼. 돈 치고 돈 먹기, 유형보다 리스크를 안고 그런 걸 하셔야 돼.
내 애터미는 10원 한 푼 투자하지 않죠? 내가 투자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처음부터 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네. 나는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나무를 심고 이거를 가꾸는 일을 처음에는 하는 거예요. 네. 계속 멤버십을 달면서 애터미 제품을 알게 하고 애터미 사업을 이해하게 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 소비 패턴이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아니라 애터미 마트를 이용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 마트를 이용하게. 그러면서 이 제품을 애용하기 시작하면서 좋고싼 제품에 한해서 자꾸만 주변으로 퍼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내한테는 많은 소비자가 필요한 건데 내가 결국 애터미 성공하는 건 뭐예요? 사업자를 통해서 성공을 하죠. 그렇지만 그 사업자가 필요한 이유는 그 밑에 사업자 밑에 소비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무인 점포입니다. 무인 점포. 우리는 점포가 없는 무인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사업자가 필요한 이유는 무인 점포니까. 점포 밑에 누가 있다? 점포 밑에 소비자가 있다. 이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점포가 필요한 건데 무인 점포는 사업자잖아요. 궁극적으로 사업자가 성공을 하는 거지만 처음에는 소비자를 통해서 이 사업자를 캐내는 거예요. 내가 10명의 소비자를 만들었어. 10명의 소비자를 만들어서 이들이 10만 포인트씩 하니까 나한테는 100만 포인트가 떴어. 그런데 내가 10명의 사업자를 만들었다고 치면 10명의 사업자를 만들었다고 치면 이 사업자 밑에 10만 포인트씩 하는 사람이 10명씩 있겠죠? 1000만 포인트가 뜨는 겁니다. 결국 사업자를 만드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자조차도 애터미 제품을 좋아하고 애용하는 이런 소비자를 통해서 사업자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기본은 소비자로 깔리는 겁니다. 반드시 그 안에서 사업자를 찾아내서 성공하는 사업이에요. 무인 점포. 나 역시도 소비자다. 많은 소비자를 거느린 소비자다. 여러분 애용하지 않는 사람 사업 안 됩니다. 잘. 내가 애터미 제품을 애용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이런 좋은 걸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과감하게 애터미 제품 좋다고 나가 떠들 수가 있어요? 내가 써보지를 않고 나도 애용이 안 되는데. 자신감이라는 게 체험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자신감이 뭐라고 그랬어요? 70대 80대 할머니가 수정가에 동동 떠있는 잣을 보면서 이게 자신감? 이게 자신감이 아니란 얘기지. 내가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나의 것이 자신감. 이게 습득이 돼갖고 자신감이 되는 거거든요. 써보고 정말 내가 좋았으면 목소리가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커져요. 이렇게 해서 나한테서 소비자를 찾아내시는 거야. 그 소비자를 통해서 계속 소비자와 후속 관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사업자로 만들고 또 거기에서 사업할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을 붙잡고 이렇고 저렇고 처음에 돈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지. 내가 10원 한 푼 투자하지 않고 멤버십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 나가는 단계인데 자기가 데리고 온 저기 파트너 앞에서 돈이 안 된다고 막 떠들어. 돈이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그런 분이 돈이 되겠어요?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야. 어떻게 보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돈이 안 될까요? 내가 그만큼 안 뛰었잖아. 멤버십을 안 만들었잖아. 찾아내지 못했잖아 아직. 그럼 꾸준히 더 찾아내셔야죠. 그런데 또 얘기해. 나만 안 된다고 하면 다행인데 저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돼. 어찌 그 다음에 일을 잘하실까요? 제가 그렇게 하다가 지금 떠나고 안 나오는 사람을 한 사람 압니다. 이 센터에 출근하는 100명을 다 혼이 꿰뚫고 있어. 저 상태는 어떤 상태고 저 상태는 어떤 상태고 지 상태를 좀 알아야지. 그러니까 본인이 결국 떠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 일에 관심이 있어야지, 내 파트너 일에 관심이 있고 사업적으로 관심이 있어야지 자꾸만 이렇게 엉뚱한 쪽에 관심을 가지면 자기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 돈이 안 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어떻게 돈이 될 수가 있어. 내가 아무것도 만들질 않았는데. 이 스폰서와 이 라인과 함께 재심합력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반드시 자리를 잡으면서 여기서 사업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기반이 생겨서 그룹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단계를 지금 거치는 초기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기 기간. 초기 기간은 혼자서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함께 협력을 통해서 서로 계속 소통하는 사람을 만들면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또 이제 지나가다가 테이블 미팅하는 걸 봤어요. 어떤 팀이 이렇게 테이블 이렇게 모여서 미팅하시죠? 그럼 여러분들 신규가 오신 날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규가 와서 내 스폰서가 얼마나 긴장을 하겠어요. 내 파트너가 한 명을 모시고 왔어. 이분이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신규를 미팅을 해야 되죠? 테이블에 앉아서 둘러앉아서 미팅을 합니다. 불행히도 테이블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여기 다 같이 앉겠죠? 네. 다 같이 앉아. 초보도 앉고 기존도 앉고 신규도 앉고 스폰서도 앉고 파트너도 앉고 다 같이 앉는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초보자 신규자 왔을 때는 저기 동떨어져 가지고 조용히 딴 데 가서 미팅하면 좋아. 네. 신규와 조용히 미팅하면 좋아요. 집중이 좀 돼야 되잖아. 집중이. 그런데 스폰서는 이 하나를 정착을 시켜보려고 애터미를 알아보게 하려고 초긴장을 해서 없는 실력이 있는 실력을 다 발휘해서 애터미를 이제 STP를 합니다. 애터미를 알리려고. 그런데 모시고 온 이 파트너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옆에서 전화를 받고 막 떠들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화장실도 가고 저기를 가고. 그런 날은 기저귀를 차고 오셔야지. 왜 화장실 왜 가야 돼? 아니면 초보자 오기 전에 빨리 일을 보고 와야죠. 여러분, 스폰서가 누군가와 상담을 하고 있을 때는요, 내가 모시고 온 파트너든 남이 모시고 온 파트너든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때는요, 내 핸드폰을 뒤집으셔야 돼. 요즘 핸드폰 뒤집으면 별 안 울리죠? 네. 옛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꺼놨더니 진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오면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초긴급 사태. 아버지가 사망하셨어요. 뭐 부인이 애를 낳았어요.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 받으실 일 있어요? 없어요. 부인이 애를 낳았어도 이따 받아도 돼. 내가 애 낳은 거 아니면. 그렇잖아요. 급한 사항이 아니고 지금 뭐가 제일 급해요? 이게 제일 급하지. 얼마나 힘들게 하나를 초대해 왔는데 거기서 고춧가루를 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같이 긴장해서 좋은 영향력을 주시라는 얘기예요. 좋은 영향력을. 나쁜 영향력을 주지 말고. 그래서 이 주변에 같이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함께 긴장을 해서 조심해 주셔야 돼. 막 떠들지 마시고. 떠들 일이 있으면 그냥 관계없는 사람은 딴 테이블로 가시면 돼. 스폰서가 그분을 미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딴 사람이 간다고 요 사람도 가면 돼야 돼요? 안 돼요. 초대한 사람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스폰서를 100% 어떻게 믿어? 스폰서가 내 파트너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아. 그죠? 그러면 그 스폰서가 내 파트너한테 어떤 얘기로 STP를 했는지를 듣고 있어야 돼요. 같이. 들으면서 내가 모시고 온 초보자가 스폰서 얘기를 듣고 정말 어떤 기분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표정을 살피셔야지. 그죠? 애터미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은지 나쁜지 설명하는 가운데 어떤 것을 불쾌해하고 어떤 것을 기분 좋아하는지. 만약에 그래가지고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면서 그 사람을 풀어주는 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스폰서가 짜증을 좀 하다가 이렇게 못 알아도 짜증을 냈다?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잖아, 인간인지라. 그럼 여러분들 가면서 그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동이나 단 걸 먹으면서 탁 풀어서 이렇게 기분 좋게 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스폰서가 내가 데리고 온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돈에 꽂히는지, 제품에 꽂히는지, 미래에 애터미를 통해서 막 정말 멋진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이런 거에 꽂히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나중에 터치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모시고 왔을 때는 절대로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STP 한 자리에 끝까지 앉아 있어야 된다. 전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전화가 오면 조용히 눌러서 끄시면 되는 거예요. 조용히 뒤집으시면 되는 겁니다. 끝까지 경청해야 돼요. 경청.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다른 데로 갈 자리가 없거나 해서 여기 앉아있게 되면 이분들 자세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모시고 왔던 어쨌든 우리 스폰서의 팀원들이잖아. 그죠? 같은 팀원들이잖아. 형제나 일지라도. 그러면 거기에서 경청을 하면서 들어줘야 돼요. 근데 스폰서가 설명하다가 틀렸어. 아따 너 잘 그렸다. 너 잘난 척하더니 잘 그렸다고 막 그래서 나서야 돼요? 절대. 이거 하나 틀렸다고 지구가 뒤집어지지 않아요. 애터미가 바뀌지 않아. 나중에 그건 바로 잡으면 돼요. 그 초보자는요, 그 틀린 거 가르쳐줘도 몰라. 진짜는 틀렸는지도 몰라. 그게 어떤 설명인지 나중에 몰라요. 몇 번 들어야 이해가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설령 틀렸다 해도 그냥 지나가시면 돼. 스폰서님 틀렸잖아요. 그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스폰서님 개망신당해서 이제 이 초보자한테 아무리 말해도 말빨이 안 먹혀. 더 이상 그 뒤로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들은 자꾸 자기가 나서서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 이분이 스폰서가 설명을 막 깝깝해. 막 이런 부분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막 그걸 얘기하고 자꾸 깝깝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막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스폰서한테 맡기셔야 돼, 일단은. 그리고 그냥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추임새 정도, 고개를 끄덕끄덕이는 정도. 아, 그래. 이런 정도만 하셔야 돼요. 막 본인 부연 설명을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스폰서가 집중도 안 될 뿐더러 따라온 사람도 스폰서가 신뢰가 깨져. 아시겠죠? 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 테이블에서도 이런 일은 수시로 일어날 수가 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희 조험에서 센터장님이 엄청 예리하시죠? 저희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걸 샥 보면서 지나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정말 어떤 테이블에서 뭐가 잘못 이루어지고 있구나,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에 정말 한 분 왔을 때 소중히 여기서 그분이 정착돼서 애터미에서 뿌리를 받고 정말 성공하기까지. 애터미는 방판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사람 걸 내가 뺏어서 내 매출을 올려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제심함정으로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초대한 분이 돈을 벌게 만들어 놓으면 나는 돈이 된다고. 그래서 모시고 뭐를 해치는 사업이 아니고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이게 기본으로 바탕으로 깔려 있습니다.